1838년 영국의 한 서재, 찰스 다윈은 책상 앞에 앉아 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었습니다. 왼쪽 칸 맨 위에는 결혼한다면, 오른쪽 칸 맨 위에는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적었죠. 그런데 그 목록에는 사랑이나 설렘 같은 단어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지속적인 동반자, 대화 상대라는 글자와 자유로운 저녁 시간, 학회 참석의 편리함, 마치 회계장구처럼 나란히 정의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관찰자였던 그 사람이 정작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몇 달 동안 종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관찰력이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이 왜 이 결정 앞에서는 멈춰버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종이 한 장에서 출발해 세 가지를 밝혀낼 겁니다. 첫째, 당신이 배달앱 앞에서 20분을 흘려보내는 그 순간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둘째, 사람들이 우유부단하다라고 부르는 그 성향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셋째, 사람들은 왜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결정을 더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오늘 저녁 메뉴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거창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셋 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1분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일상 곳곳에서 자주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달앱을 켜놓고 20분 넘게 메뉴만 넘기다가 결국 어제 먹은 걸 또 시킨 적 있으신가요? 옷가게에서 5벌을 입어보고도 빈손으로 걸어 나온 적은요? 약속 장소를 정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데나 좋아 라고 말해놓고 정작 상대가 하나를 고르면 속으로 다른 곳을 더 재보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 이를테면 이직 제안서를 앞에 두고도 결론 없이 장단점만 몇 번째 다시 적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보고 우유부단하다 라고 말합니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다윈의 글 종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윈이 글 종이에 마지막으로 적은 문장은 이랬습니다. 결혼해라, 결혼해라, 결혼해라. 장단점을 따진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려야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결정마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비의 뿌리에는 우리가 흔히 장점이라고 믿는 어떤 성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우유부단은 관심이 없어서 결정을 미루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윈의 종이는 관심이 너무 많아서 멈춰버린 흔적이었습니다. 이름을 다시 붙이자면 이건 우유부단이 아니라 정답 강박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점심 메뉴 하나에 10분씩 쓰는 이유, 다윈이 청혼 하나에 몇 달을 쓴 이유, 이 둘은 사실 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배달의 목록을 스크롤하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를 반복한 적이 있다. 결정을 남에게 미루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진 경험이 있다.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려다 결국 시작 자체를 미룬 적이 있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의 뇌 안에서도 다윈의 책상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완벽주의자에게 선택이란 정답과 오답이 나뉘는 시험 문제입니다. 점심 메뉴 하나에도 기분, 날씨, 어제 먹은 음식, 가격까지 전부 계산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죠. 변수가 늘어날수록 계산은 끝나지 않고 결국 무엇도 완벽한 답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실패에 대한 공포가 더해집니다. 이 메뉴가 별로면 어떡하지? 이 옷을 사고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 작은 가능성 하나가 선택 자체를 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계획과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이 영역이 처리해야 할 정보량도 함께 늘어납니다. 컴퓨터에 창을 너무 많이 띄우면 시스템이 버벅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머릿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산이 길어질수록 실패 가능성을 감지하는 뇌의 경보장치인 편도체도 함께 예민해집니다.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신호가 계속 울리면 전전두엽은 결론을 내는 대신 계산을 한 번 더 돌리는 쪽을 택합니다. 틀릴 가능성을 하나라도 줄이려는 이 반응은 원래 우리를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생긴 장치입니다. 다만 점심 메뉴 앞에서까지 작동할 때 그건 보호가 아니라 발목 잡기가 됩니다. 2000년 컬럼비아 대학교의 쉬나 아이엔가와 마크 래퍼는 이걸 실험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마트에 잼 시식 코너를 2종류로 차렸죠. 한쪽에는 24가지 잼을, 다른 쪽에는 6가지 잼만 진열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24가지 코너로 더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매로 이어진 비율은 6가지만 있던 코너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구경은 늘고 결정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다윈의 종이 위에서 벌어진 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려할 항목이 늘어날수록 그의 전전두엽은 멈추지 않는 계산에 붙들려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멈춰버린 계산을 어떻게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선택지를 단 2개로 줄이는 겁니다.
선택지가 여러 개면 뇌는 어느 게 가장 나은가 라는 복잡한 계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딱 두 개만 남으면 질문은 이거냐 저거냐로 단순해집니다. 계산이 아니라 선택이 되는 거죠. 오늘 뭐 먹지 대신 한식이냐 양식이냐로 물어보십시오. 한식을 골랐다면 찌개냐 볶음이냐로 한 번 더 좁히면 됩니다. 큰 갈래에서 작은 갈래로 반씩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는 속옷법도 효과적입니다. 옷 5벌이 걸려 있다면 이건 확실히 아니다 싶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쳐두는 겁니다. 최선을 찾으려 하지 않고 최악만 피해도 남는 선택지는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에 시간 제한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옷 2벌을 놓고 1분 안에 고르고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왼쪽 걸 사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마감을 주는 순간 무한히 이어지던 고민이 물리적으로 끊깁니다. 이런 작은 결정들을 반복하면 근육을 키우듯 뇌에도 결정하는 감각이 붙습니다. 커피 종류를 3초 안에 고르는 연습이 쌓이면 나중에는 이직이나 이사처럼 큰 결정을 앞두고도 이전보다 덜 주저하게 됩니다. 다윈은 그해 결국 사촌 에마 웨지우드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안에서 남은 생애 동안 진화론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장단점 목록이 완벽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살아내면서 답으로 만들어간 겁니다. 결정을 미루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100점짜리 선택이 어딘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100점짜리 선택은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아쉬움이 따라오고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선택을 찾으려는 마음 대신 충분히 괜찮은 선택으로 방향을 조금 낮춰보십시오. 70점짜리 식당에 일단 들어가 그 안에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내는 쪽이 실제로는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모든 결정에 이 원칙을 적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집을 계약하거나 진로를 정하는 일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은 충분히 시간을 들여도 됩니다. 다만 점심 메뉴나 옷 색깔처럼 되돌릴 수 있는 결정 앞에서까지 같은 무게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오래 고민할 가치가 있는지 가려내는 것, 그것도 결정 근육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점심 메뉴 하나에 오래 머뭇거렸던 건 게을러서도 우유부단해서도 아닙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너무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멈춤이 일상의 결정을 넘어 아침에 일어나는 일조차 버거울 만큼 무겁게 느껴진다면 혼자 붙들고 있기보다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그 무게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3초 안에 정해보는 것, 장바구니에만 담아뒀던 물건 하나를 그냥 결제해보는 것, 다음 약속 장소를 아무데나 대신 먼저 제안해보는 것, 이 정도의 작은 시도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무언가 앞에서 다시 멈추게 된다면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선택을 나중에 내가 답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요즘 여러분은 어떤 선택 앞에서 가장 오래 머뭇거리고 있나요? 점심 메뉴, 이직, 이사처럼 한 단어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이야기는 하나씩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당신 마음의 해상도가 한 칸 더 올라갔기를.